걷다가 다리가 당겨서 갑자기 멈춰 서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가만히 서 있으면 더 불편해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협착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거나 파스를 붙이고 지나가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버티는 동안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걷는 거리는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10분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집 앞마트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당기면 허리를 뒤로 쭉 펴고 버티거나 길 한복판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통증이 가라앉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신경을 더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허리 안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굳어지고 뼈가 자라면서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협착증입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그 안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 결과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통로는 자세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통증이 달라집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똑바로 꼿꼿하게 펴는 자세는 통로를 더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허리를 살짝 숙이면 통로가 넓어지면서 눌렸던 신경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똑바로 서 있으면 다리가 더 아프고 쇼핑카트를 밀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훨씬 편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통증을 키우는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아프면 허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허리에 손을 올리고 뒤로 젖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약하니까 똑바로 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협착증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신경 통로는 더 좁아지고 눌림은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잠깐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아진 게 아니라 신경이 눌린 상태에 잠시 적응한 것뿐입니다. 계속 반복되면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로는 더 좁아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처음에는 100m 걷고 쉬던 분이 나중에는 30m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실수는 걷다가 멈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다리가 당기면 대부분 그대로 멈춰 서서 통증이 사라지기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이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자세입니다.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꽉 눌렀다면 손을 떼야 다시 편해지겠죠. 그런데 누르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멈춰서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정답은 허리를 살짝 숙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조금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다시 넓어집니다. 벤치가 있다면 바로 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앉는 순간 허리가 자연스럽게 둥그러지면서 압박이 줄어듭니다. 앉을 곳이 없다면 벽이나 기둥, 가드레일이라도 잡고 몸을 앞으로 기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착증을 단순히 허리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엉덩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또 한 번 눌리게 됩니다. 허리에서 한 번 눌리고 엉덩이에서 또 한 번 눌리는 이중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만 계속 스트레칭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허리 운동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동작이지만 협착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로를 더 좁게 만들어 통증을 직접 키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허리를 무리하게 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 둥글게 만들고 엉덩이 깊은 근육까지 함께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신경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매일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올 때마다 허리를 펴고 버티셨다면 오늘부터는 반대로 허리를 살짝 숙여보세요. 그냥 서서 기다리셨다면 자세를 먼저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걷는 거리를 늘리고 외출의 두려움을 줄이고 일상의 자유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착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면 가장 먼저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으십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깐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 습관을 반복하면 신경은 또다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주사 맞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플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료는 통증을 잠시 줄여줄 수 있지만 생활 속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매일 그 통로를 더 좁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습관은 협착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시장에서 줄을 서는 순간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세가 신경을 계속 압박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뒤로 세우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점점 묵직해지고 허리 아래쪽이 뻐근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늘은 허리가 더 안 좋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병이 갑자기 심해진 것이 아니라 자세 때문에 신경이 계속 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싱크대 가까이 몸을 붙이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작은 발판이나 낮은 턱 위에 올려보세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굽어지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설거지뿐 아니라 요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작은 자세 변화 하나가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허리를 뒤로 젖힌 채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밀대를 사용할 때 허리를 세운 상태로 무리하게 팔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협착증이 있다면 오히려 무릎을 조금 굽히고 몸 전체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허리를 억지로 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밤새 허리가 불편해서 자주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하나 넣어보세요. 무릎이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굳어있던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갑자기 움직이면 첫 순간부터 신경이 강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무릎을 천천히 세우고 가볍게 몸을 풀어준 다음 옆으로 돌아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통증이 무서워서 걷는 것을 피하십니다. 걸으면 더 아프니까 차라리 안 걷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결국 협착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걷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5분 걷고 잠깐 쉬고 다시 5분 걷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30초 쉬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렇게 반복하면 몸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협착증에서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경을 더 누르는 운동이 아니라 신경을 편하게 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리를 뒤로 꺾는 운동,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짧게 자주 걷기, 허리를 살짝 숙이는 자세,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은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협착증은 참 이상한 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은 매일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걸음마다 다리가 당기고 멈춰야 하는 답답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도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반드시 쌓입니다. 오늘 100m 걸었다면 다음 주에는 150m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단이 힘들었지만 한 달 뒤에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매일 어떤 자세를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덜 아픈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협착증을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허리를 펴고 버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바른 자세 하나가 약보다 더 오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가 아픈 병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사람 만나는 일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 통증 하나였지만 결국 일상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디 나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마트 한번 다녀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산책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집 앞도 힘듭니다. 이 말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착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 10초의 자세 변화, 하루 1분의 스트레칭,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의 올바른 반응.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결과를 바꿉니다. 먼저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절대 허리를 펴고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가 당기면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세요. 벽이 있다면 손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10초만 버티세요. 그 짧은 순간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멈춰 서서 참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통증이 오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이미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벤치가 보이면 바로 앉으세요. 앉을 곳이 없다면 가까운 기둥이나 벽을 찾으세요. 자세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만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착증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엉덩이 깊은 곳, 근육까지 함께 풀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분들, 한쪽 다리만 더 심하게 당기는 분들, 엉덩이가 묵직하게 아픈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굳어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교차에 당겨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1분만 투자해보세요. 자기 전에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 첫걸음이 가벼워지고 외출이 덜 두려워지고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걷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안 걷게 되면 다리 근력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협착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100m 걷고 쉬고 다시 100m 걷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반복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어도 일주일 뒤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좋아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통증을 무조건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발이 끌리거나 감각이 심하게 둔해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빠르게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한 번에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끊고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다리 한쪽씩 10초만 당겨보세요. 내일 길을 걷다가 다리가 당기면 허리를 펴지 말고 벽을 찾아 기대보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다음 변화를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걷는 거리를 다시 늘리고 외출이 두렵지 않은 일상을 되찾고 통증 없는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만드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가 되는 것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